일본 친구들은 이렇게 부딪혀갖고 서로 날아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양재민이라는 선수는 지금 일본에 뛰고 있는데 걔는 그냥 들어가서 부딪히고 그냥 날아가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보는 입장에서도. 필리핀은 그거보다 더해. 그러니까 농구가 재밌어. 40분이 짧아. 한국이 아시아 상위권에서 기술이 제일 떨어지잖아. 그 이유가 기술을 늘 시간을 안 준 거지. 불어버리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야. 네, 오늘 저희 촬영 예정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착석을 일단 하신 상태에서 오프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인공이신 어떻게 보면 오랜 이제 시간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농구를 위해서 돌아오신 KBL 경기운영본부장 유재학 본부장님과 이제 재정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된 김태수 위원님 모셔서 간단하게 농구 관련된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한 번만 봐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 감독하다가 여기 질문지 받아보니까 백수로 지내다가 써 있던데 네, 이번에 그 KBL 경기본부장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유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KBL의 재정위원회 막내로서 합류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무하신 지가 몇 달 정도 되신 거죠? 이제 딱 2달 돼가요. 네, 딱 2달.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있으면 2달. 지금 호칭은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본부장님 이제 네. 그러니까 귀에 많이 익어서. 기사를 통해서 나가긴 했지만 이제 본부장님을 수락하게 되신 스토리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뭐 날짜가 한번 신문에 잘못 나와갖고 이것 때문에 좀 그 오해가 좀 있었는데 6월 3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TV 쪽에서 전화를 받아서 만나자고. 네, 그래서 딱 일주일 후인 6월 10일 날 만났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하게 되면 제가 그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쪽에서 또 바라는 면도 있었고 근데 거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 안 하시고 하여튼 감독님이 맡으셔서 좀 변화를 좀 새롭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해 주셔서 고민해보겠다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네, 그게 처음 만남. 전혀 다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심판분들을 같이 운영하시면서 또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락을 하신 결정적인 뭔가 결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니까 근데 가족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하고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에 떨어져 살았던 거를 우리 아들은 이제 다시 합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뭐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더라고. 나중에는 자기 엄마한테는 모처럼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꼭 하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걸러서 들었어요. 예. 그렇게 가족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구장에 선배들 계시고 그래서 그쪽에도 한번 또 여쭤보고 또 제 주위에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 뭐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있어서 물어보고 근데 딱 나뉘는 게 선배님이나 대선배님들은 그래도 아직 나이가 농구장에서 할 일이 좀 더 있지 않냐 그 말씀들이 대부분이고 나이대가 젊으신 쪽에서는 그 욕먹는 자리에 뭐하러 가서 하려고 그러냐고 네. 딱 이렇게 나눴어요. 딱 그래서 혼자서 나중에 결정할 때는 감독 시절에 느꼈던 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맞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결심했어요. 네. 자. 아이고, 오랜만에 1년 6개월 만에. 어우, 시원하다. 처음에 이제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심판분들을 대면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처음 만나면서 좀 어떤 부분들 가장 많이 강조하시고 얘기하셨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심판실 들어갔더니 쫙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인사만 하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그러고 나왔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 만나자마자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죠. 네, 딱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감독님의 메시지는 심판분들도 사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기사가 몇 개 나가서 다들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알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는 동의할 수도 있고 일부는 지금이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께서 설득의 작업도 조금은 필요하시지 않았을까. 전혀 없었고 근데 그런 게 좋은 건지 나쁜 면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심판부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따라하는 분위기예요. KBL의 어떤 관례라고 그러나 뭐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경기본부 쪽에서 가는 방향으로 따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감독 생활을 하셨을 때 네. 바라보셨던 심판에 대한 인식이랑 실제로 이제 대면해서 일을 하시고 나서 좀 인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생기셨는지. 아니, 그런 거 아직은 그런 게 없고 제가 예전에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보통 여름에 라스베가스에 서머 리그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감독들이 다 외국 선수를 보러 가는데 그때 KBL에서 심판 파견을 해서 NBA 심판들하고 같이 이 심판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실력적으로는 하나도 딸리는 게 없다. 그때 많은 감독들이 그걸 느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거 없다. 좀 편견이 좀 사실은 많이 사라졌죠. 그 이후에. 네. 그리고 그 이제 판정이라는 게 늘 옳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에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데 실력이 떨어져서 못 보는 거, 놓쳐서 못 보는 거 이런 거 다 하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좀 이해 못하는 판정이 나올 때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었죠. 이거는 어떤 건가라는 의심도 할 때가 있었고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 이제 감독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거예요. 뭐냐면 경기를 끝나고 나서 비디오를 보면 그 판정이 애매하거나 맞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떨 때는 설명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당했다? 아니면 이거는 왜 이렇게 불렸냐? 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했고.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심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심판 풀이 넓지 않고 그랬을 때 만약에 뭐 또 오심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팬들이 봤을 때 약간 징계가 뭐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성을 시키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의 취지대로 가면 돼요. 이전에 했던 걸 들어보면 설명회에 사실은 억울해서 들어온 건데 KBL 입장에서는 을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틀리면 틀리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독 생활하면서 설명회를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안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은 이제 심판 쪽으로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도 농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본 판정 기준하고는 다르니까 여기 이제 더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안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 이전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들어와서 이제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설명회라는 취지대로 싸우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모질란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감독들도 발전을 위해서 만나는 거지 이게 서로 따지고 뭐 해서 뭘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회라는 취지를 살려서 그거를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네, 식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국제대회를 이제 청소년 대표팀이나 성인 대표팀 많이 가본 편이니까 피바 아시아에서도 늘 한국 심판이 잘 보는 편이라고 인정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지금 이제 황인태 심판님은 NBA 정규 심판이 되시고 박경진 심판도 CBA 그 플레이오프에 와서 3경기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질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약간의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또 팬분들은 당연히 또 그런 게 민감하고 우리 팀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와주셨을 때 그럼 뭐 콜도 많이 변하겠지만 감독님을 또 오래 하신 만큼 감독님의 입장도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심판부의 입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신뢰 관계로 돌아서는 첫 걸음을 저는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는 기사 보고 그렇게 반가웠거든요. 일단 불신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경기를 이제 제가 이제 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감독들은 경기를 보면서 이제 못 믿는 거예요. 네, 나중에 비디오를 보면 심판이 틀린 게 더 적어요. 네,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신의 마음이 늘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팀의 그 팀을 좋아하시는 팬들분들도 그 판정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팀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계시는 게 맞아요. 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불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요새 돌아다니면서 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첫 게임부터 마지막 플레이오프 마지막
결승전 끝나는 경기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보겠다. 10개 구단 똑같이 못 보겠다고 얘기가 말씀을 드려요. 못 봐도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심판들도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이거를 좁혀서 갭이 좀 적어지게 만들고 일률적인 판정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게 요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오래된 농구 팬이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시즌 전에 기사가 나가거든요. 이번에 뭐 심판 콜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고 1라운드 보면은 그런 것 같아. 근데 2라운드, 3라운드부터 다시 옛날이랑 뭔가 기준이 비슷한. 저 사실 그런 느낌을 받고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벤치를 봐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팬 입장에서는 뭔가 비슷한 거예요. 1, 2라운드까지 되게 이번 시즌 되게 재밌다, 기대된다 하다가 또 심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다시 스물스물 나오면 이게 뭔가 또 이미지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 좀 한편으로 농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편견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도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농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오해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김태수 위원께 좀 궁금한 부분은 선수 시절에 어쨌든 경기를 뛰시면서 심판분들이랑 사실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뭐 또 어쨌든 승리를 위해서 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심판이랑 소통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선수생 한창 할 때는 작년에 나왔던 콜이 올 시즌 다르고 다음 시즌 다르고 또 다음 시즌 계속 콜이 바뀐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실판 설명회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라운드 지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수 때 어차피 내가 그 심판분들의 어떤 역량에 선을 넘을 수가 없으니 그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트러블이 없는 선수 중에 하나였고, 그게 제일 현명한 선수지. 근데 어떤 선수는 굉장히 예민한 선수들이 있어요. 특히 또 골 밑에서 파워를 불거나, 그리고 약간 스텝이 좀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공 잡을 때 떠서 잡는다든지, 어떤 심판분은 불고 어떤 심판분은 안 불거든요. 그럼 아예 안 부는 쪽으로 정확히 그 스텝을 잡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예. 선수들이 이번에 아마 이제 연습 경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제 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예전에 칼럼에도 썼는데 제일 현명한 사람은 그냥 지금 바뀐다고 하는 그 콜에 빨리 적응하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 쪽에서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또 본부장께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저는 신경을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선배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분들은 다 개인마다 본인들의 스타일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분들의 모든 성향을 알기는 또 어려워요. 하지만 선수들은 그 심판분들한테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뭐 스텝이라든지 파울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을 개선을 하면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후배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답을 다 네. 우리 김태술 위원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지난번에도 그 가드로서 선수들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계신 모습을 보고 천재라고, 너 천재라고 하셨고, 지도자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얘기 나눴을 때 이제 지도자에 대한 생각이 좀 조금 생기셔서 준비를 조금씩 하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준비해야죠. 잘할 거예요 하면. 네. 9개 구단 현재 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독님들은 본부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룰이 다 똑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트래블링에 대한 건데, 어느 시기에는 트래블링을 유난히 이렇게 찝어서 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갖고 요 몇 년 사이에는 거의 뭐 걸어 다녀도 안 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피바에서 트래블링은 찾아서 불지 말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트래블링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거 한 6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이득을 취했다라 그러면 눈에 들어오면 불어라. 근데 이거를 비디오로 슬로 비디오로 봤을 때는 웬만한 건 다 트래블링이에요. 맞아요. 비디오로 보면은 정상적인 플레이도 다 트래블링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현장에서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그 대신 눈을 거기다 안 뒀기 때문에 못 본 거거든요, 심판들이. 이제 파울이나 이런 다른 쪽에 시선을 뒀기 때문에 못 본 건데, 시선을 다 돌아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경기장에서 좀 연습 게임 때 불리고 있어요. 트래블링이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 게, 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궤도 스텝이거든요. 이제 속공 상황에서 하나 둘 올라가야 되는데 제로 스텝?
그게 제로 스텝이라고. 제로 네. 스텝. 그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사실은 저도 보면서 이게 트래블링인데 인정을 하는 어떤 심판분들은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트래블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그게 룰이 바뀌어서 그 제로 스텝이라고 그래갖고 그건 안 불어. 그걸 확실하게 안 보는 걸로. 네 발 어떨 때는 그게 다섯 발 같이 보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볼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위에 떠 있어. 그런데 소유를 하더라도 소유 동시에 스텝을 놓고 스텝을 밟으면 이게 제로 스텝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휘바에서 다 인정해. 안 불어 이거는. 자, 달라진 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부분 그거 그 다음에 트래블링 그 다음에 이제 유파울에 대해서 유파울에 대해서 휘바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트랜지션 상황에서 손으로 이렇게 걸치면 다 유파울 됐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정상 플레이로 보는 거야. 그냥 잡아당겨도? 잡아당기면 안 되지. 손이 공 쪽으로 가지 않는데도 몸 쪽으로 가도? 왜 그러냐면 내가 공격자 앞에 정면으로 서 있고 근데 옆에서 오거나 뒤에서 올 때 볼을 향해서 손이 가면 오케이. 근데 내 손이 볼을 향하지 않고 옷을 잡거나 사람을 끌어당기거나 이러면 이제 유파울이고. 수비자가 파울하는 때 그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볼하고 링 사이에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공격자가 우선권이 있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면 이건 C4라고 해서 무조건 유파울. 그 세 가지 정도가 이번에 그 설명해 가면서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거야. 다른 거는 뭐 별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감독님을 하시면서 알고 있던 농구 룰이랑 어떻게 전문 심판분들은 사실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룰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계신. 저 요새 많이 배워요. 네,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거는 웬만한 건 다 알지만 소소한 거.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치. 리드가 있고 이제 트레일러가 있고 이제 슬롯이라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언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선수 생활을 할 때나 감독할 때 사실은 모르잖아. 근데 그 부분이 심판에서는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제일 잘 볼 수 있는 각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심판 파견이 됐잖아. 요새 연습 경기를 많이 하니까 파견하고 이제 찍으면 그거를 그 다음날 오전에는 와서 비디오 교육을 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 심판들이 입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저거는 왜 저렇게 됐어? 그렇게 왜 안 물었을까? 저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심판만 대답을 해. 이래서 안 불었습니다. 이래서 불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 그러면 같이 교육할 저게 안 되잖아. 고참들은 저 사이드에 있든지 제일 뒤에 있고 젊은 애들이 다 뿔뿔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어느 날 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모았어. 이제 고참 옆에 신참. 그리고 자리 배정을 다시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보기 시작했어. 왜 그랬냐면은 위에 제일 잘 보는 주심급 인원이 몇 명 안 돼. 그다음에 중간 부심급이 그나마 좀 되고 이 부심급의 버금가게 제2부심급이 많아. 근데 이 친구들이 경력이 6년이 안 돼. 전임된 지 뭐 1, 2년, 뭐 4, 5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갭이 너무 커. 사실은 이 갭이 좀 줄어들어야 질문하신 것 중에 오심이 나와도 징계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못하는 이유가 로테이션이 안 돼. 인원도 모질란데 만약에 여기서 뭐가 실수가 일어났으면 이게 돌아야 되는데 부신급들만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한 3명을 더 경력직에서 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질문 하신 것 중에 그 징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냐면 누구나 그렇지만 직장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급여잖아요. 급여에서 많이 손해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급여까지.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 뭐 공개하고 이럴 것까지는 아니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게 잘 돼 있어. KBL이 그게 아주 잘 돼 있다고.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저 같은 팬들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부 징계가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은 모르니까 그러면은 실수를 해도 어차피 나는 계속 심판을 봐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조금 그런 안심하는 생각? 그런 것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편견이 좀 있었던 거죠.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왜 뭔가 숨긴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들에서 조금 그게 권 PD도 여기에 만연해 있는 불신에 대한 어떤 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팬들도 사실 불신이 없다고 말 못하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누가 고칠 수 있느냐.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저는 그러면 진짜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건 사실 그거 하러 왔으니까 뭐
무슨 여기 와서 무슨 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뭐 이러려고 온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농구 경기가 재밌게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경기가 되게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심판콜이 나오게 하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선수들 기술이 발전 향상되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이제 국제대회 경기랑도 연결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국제대회에서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봐도 이제 가드들이 상대팀에서 압박을 확 했을 때 좀 버거워하는 부분도 사실 생기잖아요. 이 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다 말리는 거죠. 저는 사실 선수 입장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이 늘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오늘 주제에 딱 정확한 어떤 한 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파울만 얻어내기 위한 기술은 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몸싸움을 이겨내고 그 몸싸움을 이 힘을 서로 힘을 이용한다 그러죠. 몸을 맞대고 하면서 쓰는 기술들이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면 더 필요한데, 예. 근데 그게 더 좋은 이제 방향으로 발전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좀 됩니다, 저는. 제가 원래 앞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 기사 보니까 이제 심판분들 이제 훈련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운동의 강도가 조금 세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뭐 이제 하갈동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하갈동 냄새 누가 얘기한 거? 그 기사가 제목이었어요. 예. 아 이거 진짜 웃긴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심판의 역량 중에 갖춰야 될 최소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것들이 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심판이 체력이 중요하죠. 그 선수들이 뛰는 만큼의 스피드나 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까지 몇 시즌 치르면서 체력이 부족해서 못 쫓아온 심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는 초점을 둔 게 아니고 그 서킷 트레이닝은 10개 구단 선수들 모두가 싫어하는 운동이에요. 체력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계속 매 시즌 시켰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동료애가 생겨요. 네, 동료애가. 예, 그 힘들 때 그 동료 배려해주고 같이 소리 질러주고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는 그 힘이 그게 한 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심판들도 다를 게 없어요. 같이 셋이서 한 마음으로 호흡을 맞춰서 심판을 봐야 되고 이 안에서 뭔가가 맞지 않으면 딴 데로 굴러가게 돼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서킷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한 달 다 끝나서 이제 서킷 트레이닝 끝났는데 처음에는 무지하게 힘들어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다 젖고 나서 스트레칭 할 때의 그 각자의 얼굴이 너무 보기 좋아요. 뭔지 알아요. 하기 전에 막 이 찡그리고 막 이랬던 그게 딱 끝나고 나면은 얼굴이 확 핀다고요. 끝났을 때 성취감도 있고 성취감이 같이 있고, 해냈다는 전후에도 좀 전후에도 생기기도 있고 하고 뭐 그런 그쵸?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어떤 경기에서 모 심판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언론이나 팬들은 KBS 심판 왜 이 모양이야라고 얘기를 하지 심판 하나의 이름을 딱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지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교육시킬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한 조직이고 한 팀이다. 내가 욕을 먹으면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니까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동료를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이제 서킷을 시키고 교육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모아서 교육하고 토론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하면 그것만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한 건에 대해서 20-30분씩 토론해요. 전체가 한 20명이 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게 또 얘기하다가 약간 딴 쪽이지만 심판들도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맨날 지시받고 약간 억눌려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좀 본인들의 자존심, 저희 총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신뢰 공정 말씀하시면서 그게 되려면 당신들 자존심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남한테 창피한 일 안 하고 내 걸 지키는 게 사실 자존심이잖아요. 뭐 우기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려면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 좀 좋게 들었죠. 아주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심판들한테 여기 뭐 죄졌냐 당당하게 물고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실력 키우고 당당해져라 자신감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더욱더 이제 다음 시즌이 진짜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심판이라는 직업이 잘하면 그냥 본전 평타 치고 맞아요. 못하면 엄청 욕을 먹을 수 있는 직업인데 그분들도 사실 농구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하신 농구를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직업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라서 뭐 KBL 심판분들이 저는 변화의 하나가 예전에 심판분들 뒤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심판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몇몇 극단적인 팬분들이 너무 또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DM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없어진 거라고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데 팬분들도 조금은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KBL의 모습을 보면 한 번 정도는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아 또 이러네 이런 거보다는 이제 바뀌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통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어차피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인정을 조금 더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럼 오해가 또 풀리는 것도 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팬분들 중에 저보다 농구를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동호회 같은 데 나가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좀 말씀하시고 사실 선수들은 그런 용어가 익숙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기준들이 정확히 계시니까 더욱더 이제 좀 예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자 한편으로는 또 제일 비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또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만큼. 소통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면 또 팬분들도 금방 야 KBL 변했다. 우리 더 KBL 지지해주자. 분명히 저는 그렇게 또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심판분들께서 이제 하갈동 냄새가 난다고 하실 만큼 체력 훈련을 지금 매진하고 계신데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심판부 분들을 위한 트레이너 채용 공고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선수분들을 위한 트레이너분들은 계셔도 심판분들을 위한 트레이너는 진짜 흔치 않은데 그런 공고를 내시고 지금 채용을 하셨다고 전해 들어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어쨌든 간에 그 심판들을 체력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23명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누군가 마사지도 해주고 뭐 재활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이사회 때 단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선수를 뛰듯이 연습을 시키고 다 하는데 물리치료 기기도 없다 말씀을 드렸더니 단장님께서 흔히 중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모집 공고를 내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쵸. 네네 훈련도 받고 재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네, 지금 일석삼조의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트레이너분께서는 KBL 내 그 치료실이 따로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지하 2층에 지하 2층에 심판들 체력 훈련하는 장소에 그 사무실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글로 이제 출근을 하시고 항상 문 열어놓고 이제 심판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재활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심판분들의 어떤 트레이닝 모습을 봤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웃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많이 웃었어요, 사실. 비웃는 그게 아니라 야 진짜 죽었다 저분들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한번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도 숨길 수 없는 게 그 운동할 때 힘들면은 숨길 수 없는 그 표정이 나오잖아요. 진짜 힘들 때 나오는 표정. 내가 아무리 숨길 수 없는 표정이 심판분들이 이미 나오시더라고요. 그 힘듦이. 바닥에 땀방울이 그거를 이제 제가 닦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일손이 모자라면 누군가를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본부장이라도 그걸 해야죠. 그래서 한 파트가 끝나고 이동할 때에 그 빈 시간에 뭐 그 땀을 닦아야 그 다음에 파트가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예. 뭐 다른 주제로 얘기해보면 한일 평가전도 했었고 이제 올림픽도 했었고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KBL이 바뀌는 게 국가대표랑 당연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 대표팀이 꽤 선전을 했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 농구가 이제 심판이 변하면서 기술이 늘고 우리도 발전을 할 거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나 바람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감독의 위치가 아니라 경기 본부장의 위치니까 그것까지는 뭐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한일전을 경기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이제 승패를 떠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 우승할 때의 멤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코트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줬는지가 저는 이제 머릿속에 다 남아있는데 딱 그걸 본 것 같았어요. 그때를 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에 있던 선수들은 나이가
고참이었고 뭐 다 이런 베테랑들만 딱 모여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한일전에 있는 선수들은 다 젊은 선수들만. 그리고 훈련 기간도 짧았고. 근데 그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보여준 열정이 엄청난 그 힘을 낸 거거든요. 나고나가 없었어도 훈련도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된 그 멤버들이 젊은 선수들이 가서 그 힘을 낼 수 있는 건 단지 12명이 다 태극마크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열정을 가지고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런 허슬 플레이가 나오고 디펜스가 나오고 그런 이제 안 들어갈 슛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 박수 쳐줬어요. 속으로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이 대표팀의 농구 경기냐,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 현장에서 정말 본부장님께서 느끼신 그 감정을 정말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유튜브로 나갈 거니까 그 한일전에 뛰었던 선수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코트에서 뛰는 거예요. 스포츠맨은 나이가 많다고 덜 뛰어야 되고 나이가 많다고 말이 많아져야 되고 이건 스포츠맨이 아니에요. 그때 뛰었던 그 감정이나 그 자기의 열정을 은퇴할 때까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진심으로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대표 선수라는 거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는 건데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올림픽 못 나가고 뭐 이래서 좀 그런 게 덜 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태극마크를 단다는 거는 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은퇴할 때까지 이 마음 그때 보여준 그 경기력을 은퇴할 때까지 가져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네. 이번 대표팀 선수들이 짧은 기간에 훈련을 했지만 정말 응집도가 좀 강했던 팀 같아서 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1년 6개월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본부장님이 나와주셔서 농구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나와주셔서 농구관이나 농구에 대한 애정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팬들도 맞아, 이분은 분명 이런 걸 갖고 하는 분이지. 저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생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뭔가 말씀하신 대로 결과지상적이고 뭐 평가만 하니까 이 과정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한 노출이 덜 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준비 과정을 좀 더 많이 보여주면 오해도 덜 생기고 더 애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14년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셨으면 정말 많은 팬분들이 야, 니네 금메달 못 따도 된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그래도 그때만큼 진천에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신 거는 처음이야. 아, 그렇죠, 맞습니다. 광저우 때도 그렇게 안 오셨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대표팀은 아마 없었을 거야. 그때 또 다큐멘터리를 또 하나 그때 했어가지고 최근에 유튜브에 그게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굉장히 또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다시는 내가가 아니라 또 한 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뭐 사각 패스나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정말 중요하고 강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농구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바라보는 농구관?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느끼게 되고 저는 뭐 이제 지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때 이제 감독님 밑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또 농구를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하는 태도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때 그 기억이 저는 아직까지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때 당시에 정말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뭐 기본, 태도, 농구에 대한 진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기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후배들 이제 대표팀에 이번에 갔던 친구들이 그 열정을 계속 가지고 쭉 가서 정말 26년 아시안 게임 그리고 올림픽 출전 이런 거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가능할 것 같아, 나는. 저는 지금 황금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저희가 14년에 이제 지금 딱 12년 되는 이제 아시안 게임인데 저는 충분히 우리 후배들의 어떤 성장세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지금 이 선수들이 정말 2년 뒤에 리그를 많이 소화하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저는 정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김태술 위원이 기본기 얘기 중에 몇 번 기본기를 얘기했는데 그게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까지도 필요 없어. 내가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가 나를 몸으로 푸시를 했을 때 버텨내는 게 기본기거든. 거기서 어떤 기술이 나오고 스텝이 나오는 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게 기본기인데 아직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기본기에 약해. 그러면 일단 당황을 하고 페이크를 한단 말이야.
파울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전 농구인의 문제였지 그게. 그걸 심판들도 그렇게 불었고 당연히 코치들도 사실은 이용을 했고. 그래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좋은 선수들이 더 나은 농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욕을 먹어도 해야겠다는 생각이거든. 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본부장님이 사실 정규리그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텐데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억울한 건 다 기억해요. 양동근 코치는 특별한 어떤 아니, 썸네일이 나왔네요.